안녕하세요. 수코수코 민수코입니다. 오늘은 좀 이러저러한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항상 신상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제품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요즘 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물론 신상을 쓰긴 쓸 거지만 제가 되게 예전부터 한번 찍어보고 싶었던 색감의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재밌는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요즘에 성형외과에 상담하러 다녔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걸 스토리에 올렸더니 그 어느 때보다 깜짝 놀라시면서 빨리 썰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별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엄청 고민됐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쿠션은 힌스에서 2년 만이래요. 커버 마스터 핑크 쿠션이 나왔는데 한번 구매해서 써보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좀 밝은 화사한 코랄빛 메이크업을 해서 그거 할 때는 22호를 사용했는데 어차피 지금 할 메이크업은 조금 더 좀 텐한 느낌이 나도 좋으니까 23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22호도 그렇게까지 밝지 않더라고요. 힌스 23호가 저한테 좀 살짝 어둡다 싶게 잘 맞거든요. 한여름에 피부 타고 나면 힌스 23호가 진짜 찰떡으로 잘 맞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타지 않았기 때문에 22호도 잘 맞았고요. 그래도 지금은 23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해보니까 퍼프로 사용하면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바르기 위해서 제가 또 필리밀리랑 협업을 했잖아요. 요거 곧 출시됩니다. 곧. 선 런칭 할인 혜택이랑 이벤트도 엄청 크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요걸로 좀 얇게 도포한 다음에 커버 필요한 부분만 퍼프로 좀 찍어줄까봐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 엄청 투명하고 고르게 잘 발리거든요. 이렇게. 남은 용으로 코도 이렇게 쓸어주면 모공도 잘 채워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브러쉬랑 궁합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발라봤었어요. 23호 생각보다 어둡진 않네요. 이마도 반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버 마스터 쿠션이라 그래서 저는 되게 매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매트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적당히 세미 매트인데 약간 글로우인 척하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이렇게. 되게 잘 발리죠? 커버력도 이런 붉은기나 피부에 좀 어둑어둑한 부분도 잘 잡혔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을 다녔냐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걸 고민하는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엥? 네가? 이랬거든요. 이목구비 수술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이목구비에는 사실 별 불만이 없고 제 얼굴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의 유일한 고민은 이중턱. 이렇게 봤을 때 이중턱 전혀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 이중턱이 심하지 않다는 거. 근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무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턱의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진짜 왜소해요. 병원에 갔을 때도 턱이 되게 왜소하다. 하관이 작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관이 작은 게 이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여기 구조 자체가 좁아요. 턱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여기 힘 줄 줄 아세요? 이렇게 뮤잉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심해요. 제가 평소에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힘을 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예쁜 척을 하거나 제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이중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끔 제가 그냥 말하고 있거나 긴장 안 하고 있을 때 저를 찍어준 남찍사나 남이 찍은 영상을 보면은 항상 턱이 이렇게 구분 없이 둔탁하고 이중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지난번에 스토어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에 다 제 얼굴이 턱이 이중턱이 돼서 투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실물은 안 그래. 이중턱 아니야. 전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진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제 얼굴을 남이 보는 시선으로 볼 수 없으니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는 친구가 이중턱 수술을 해서 되게 만족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턱에 지방이 되게 많아서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지방이 아닌 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입모드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사실 울세라를 강하게 받아봤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갔었는데 피부 표현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커버 좀 필요한 부분만 퍼프로 한 번 더 두들겨주면 커버가 엄청 완벽해요. 그 병원이 이중턱에 초음파를 이렇게 대서 겉지방량이랑 속지방량을 다 측정을 해줘요. 근육 크기 이런 것들까지. 근데 보시더니 저는 지방이 진짜 별로 없는 편인 거예요. 그냥 근육이 큰 거였어요. 만지면은 여기가 단단하거든요? 살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꺼죽. 실제로 초음파로 봐도 지방이 별로 없고 그냥 활경근이 좀 살짝 늘어져 있고 크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면 효과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근데 겉지방, 속지방, 있는 지방, 없는 지방 일단 다 제거를 하고 이 턱 밑 근육 묶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좀 타이트하게 묶으면은 이 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여기 있는 이 턱선 있잖아요. 요거는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흉이 2cm가 남아요. 이 턱 밑에 안 보이는 쪽에. 그리고 제가 근육이 되게 세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미 여기 이런 세로 근육 결 같은 게 잘 보이는데 이게 더 잘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다른 병원에도 상담을 갑니다. 제가 처음에 상담 갔던 병원이 이중턱으로 정말 유명한 병원이었고요. 두 번째로 갔던 병원도 이중턱으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대신에 두 번째 병원은 최소 절개를 해서 1cm만 흉이 남아요. 첫 번째 갔던 병원은 두꺼비 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방이 되게 많아서 턱이랑 목이랑 경계가 없는 분들한테 진짜 효과가 좋은 유명한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기에는 제가 속지방이 2m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흉 2cm까지 남겨서 수술을 하기엔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가봤는데 그 병원에서 이중턱으로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거든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보시고 만져보자마자 수술하지 마세요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방량이 없고 근육인데 이 지방량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고 그 남는 공간에 근육을 묶어서 타이트하게 만드는 건데 지방량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근육 묶기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나도 이제 사진에서 날렵한 턱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담을 갔는데 진짜 그냥 보자마자 단호하게 저는 수술 솔직하게 비추천 드릴게요 라고 하시니까 살짝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내 턱은 그러면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구조적으로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여기가 좁으니까 조금 더 긴 사람들은 이 근육과 지방이 더 잘 수납되어 있는데 저는 좁으니까 똑같은 양이 있고 오히려 더 적더라도 수납이 다 안 되고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첫 번째 병원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병원도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솔직하게 효과 없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저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근육 결 때문에 세로주름이 보일 거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정이 싹 떨어지면서 그냥 수술 안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항상 제가 부러워했던 얼굴들이 턱 라인이 뚜렷하고 각이 있는 그런 턱들을 부러워했는데 역시 사람은 다 자기한테 없는 걸 좀 동경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턱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수술 진짜 잘하시는 분이 효과 없다고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의욕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받았던 썰은 그게 답니다. 근데 눈 밑 지방 재배치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얼굴에 그림자지는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직업상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끔 조명을 되게 그림자지게 쳐주는 그런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저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냐 하고 얼굴에 막 그늘져 있고 해서 그게 좀 스트레스라 언젠가 할 것 같고요. 원래 하면 이중턱 수술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중턱 수술은 그냥 날갈이 됐습니다. 이것도 필리밀리랑 같이 개발한 브러쉬고요. 원래는 이런 눈밑고랑이나 좀 커버해야 할 부분들, 국소 부분 커버하는 브러쉬인데 오늘 커버가 너무 잘 돼서 쉐딩 조각용으로 쓸게요. 쉐딩 조각하기에 너무 좋고 하이라이터 바르기에도 진짜 좋아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사진이나 영상 찍힐 일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이중턱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게 과하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좀 수술한 걸 후회하게 될까봐 여쭤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사실 여기 턱에 살짝 이렇게 투턱이 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원래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사람이라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턱이 눌리는 게 맞고 이렇게 했을 때 투턱이 되는 게 당연하다.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는 수술하기 전인 지금이다. 지금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나 이거 수술할 거야. 나아졌으면 좋겠어. 진짜 컴플렉스야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막 당장 예약해서 수술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당장 너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건들이 많아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진짜 나중으로 예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나중으로 예약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그때 약간 미쳐가지고 이 수술에 꽂혔었나 보다.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그 수술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충동적으로 성형을 예약하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날짜를 좀 뒤로 예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그 수술을 했으면 제 인생 첫 수술이었을 텐데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이거를 진짜 쓰고 싶었어요. 이 섀도우 컬러. 투크 섀도우고요. 이 팔레트에 원래 이 부분에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에피 컬러를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에피 컬러로 바꿔뒀어요. 제가 미리 좀 젬매 혼자서 이렇게 해보면서 좀 써보긴 했는데 컬러감이 되게 오묘하고 예쁘고 힙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이 여름에 되게 힙걸, 핫걸 느낌 나게 메이크업하기 좋아서 이거 쓸 겁니다, 오늘. 컬러를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실크 글로우, 클라우디 로즈, 에피, 이게 카페 에스프레소, 센스, 진저 베이비예요. 이 실크 글로우부터 아래 세 컬러는 제가 바꾸지 않고 계속 이 팔레트에 유지하고 있는 컬러고 이번에 여기에 클라우디 로즈 컬러가 저한테는 블러셔로 활용해도 너무 예뻐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껴놨어요. 자석이라서 이렇게 쉽게 똑딱똑딱 바꾸기 좋아요. 이 에피 컬러 좀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은 에피 컬러 부분에 그레이 컬러 넣으면 그걸로 쉐딩까지 하기 좋아서 되게 활용도 높은 팔레트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 컬러가 뭔가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치크랑 아이 메이크업은 다 이 팔레트로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컬러 쓸 거예요. 진저 베이지. 그리고 이 마그네틱 팔레트 케이스 구매하면 여기 거울이 있어서 거울 보면서 메이크업 하기가 아주 편해요. 토크가 또 싱글 섀도우들 질이 되게 좋아서 뭘 써도 다 괜찮더라고요. 진저 베이지를 일단 널찍하게 깔아줍니다. 입자가 진짜 고와요. 이렇게. 토크 49 팔레트 나온 거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팔레트도 질이 진짜 좋잖아요. 이 싱글 섀도우들도 질이 좋고 원래 제가 처음에 이 섀도우 구매했을 때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주셨는데 요즘엔 아예 케이스랑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팔레트에 꽂아두지 않아도 보관하기에 훨씬 편해졌어요. 이 베이스 컬러 널찍하게 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에피 컬러를 냅다 바를 거예요. 이 에피 컬러에 자세히 보면 쉬머하게 펄감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너무 텁텁하지 않고 오묘하고 좋아요. 이거를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까지 올릴 거거든요. 이런 컬러가 얼룩지기 진짜 좋은데 얼룩 안 지고 블렌딩 너무너무 잘 돼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 젬매하기에 좋아요. 이렇게. 작년이었나? 한번 완전 블루 컬러 팔레트들 나와서 인기 많았잖아요. 좀 그거에 조금 더 힙한 스모키 버전이랄까? 이런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 살짝 그 Y2K 감성으로 데보 나오키, 갸루 메이크업 이런 거 인기 많잖아요. 저는 이 컬러를 바르고 떠올랐던 게 아무로나미, 약간 이런 일본 J-POP 가수들이 살짝 생각났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센스 컬러 있죠? 이 센스 컬러를 살짝 이쯤부터 블렌딩해서 그림자처럼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젬매니까 저 평소 하던 거랑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치 청록색부터 살짝 이런 모래사장 브라운 같은 컬러감이 싹 연결이 되면서 마치 화보에서 보던 컬러감? 그런 깔로 블렌딩이 됩니다. 짜잔! 이 센스 컬러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그리고 다시 에피 컬러를 묻힌 다음에 이거를 약간 점막 아이라인처럼 바를 거예요. 인중을 한껏 늘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반대쪽도 해야겠어. 최근에 제가 취미가 진짜 많아졌는데 새로 얻은 취미가 하나 있어요. 애니 보기. 제가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그냥 좀 쉬면서 심심해서 보기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일 끝나고 저녁에 애니 막 몰아보고 하는 그런 맛이 있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보상으로 애니 5편 보기. 지금 그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빨리 저거 봐야지. 그리고 내일은 또 와킹 추는 날이거든요. 그거를 추러 가려면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해둬야 추러 갈 수 있겠죠? 안 그럼 결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도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출근해서 일 왁 하고 퇴근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미가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 좀 안 와닿았는데 이 취미를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블렌딩, 다 블렌딩해. 지금 살짝 클레오파트라 같죠? 이 센스 컬러를 살짝 묻힌 다음에 애교살을 평소보다 아주 얇게 잡을 거예요. 평소에는 되게 귀엽게 애교살을 좀 애교집을 도톰하게 잡았다면 오늘은 진짜 얇게 하나도 안 도톰하게 그냥 언더 음영 주듯이 하지만 애교살 음영인 것처럼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가 예전에 TCI 검사를 했었는데 그 TCI 검사하고 전화 상담을 추가하면 그 검사를 기반으로 거의 1시간 반 넘게 저의 선천적인 기질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을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더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플러스 좀 심리 상담까지 겸해서 해주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실크 글로우 컬러 쓸게요.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저는 취미를 즐기면은 너무 시간을 무절제하게 쓰기 때문에 그 취미에 오히려 에너지를 너무 뺏긴다. 그런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아요. 제가 뭐 하나 꽂히면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시작해? 그럼 밤새 해야 돼. 그렇게 밤새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길게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뭔가 에너지를 쏟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춤을 추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춤 제외하고 뭔가 에너지를 쏟는 취미를 더 늘리고 싶지 않아요. 넷플릭스나 티빙 이런 데서 되게 긴 시리즈를 보는데 정해놓고 내가 뭘 하고 난 이후에 보상으로 요만큼을 봐야지 딱 정해놓고 보면은 그게 저한테 정말 잘 맞고 좋은 취미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흘려들었다가 이제 와서 애니를 보면서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한테 딱 맞는 취미였어요. 몇 편을 볼지 정해놓고 있으니까 무절제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고 원래는 한번 시작하면 저 밤새서 끝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딱 정해두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두고 그렇게 보니까 좀 취미처럼 즐기기 좋더라고요. 실크글로우가 하이라이팅 하기에 참 좋아. 이렇게 해줬어요. 샤소신 블랙 브라운 쓸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또 평소랑 다르게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는 거 본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언더부터 시작합니다. 삼각존 뒤쪽. 이 속눈썹 라인부터 점막은 너무 채우지 않고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위에 라인이랑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아래 언더 라인이랑 연결합니다. 라인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봉으로 좀 정리해줘요. 이 라인 모양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진짜 평소랑 좀 다르게 그렸죠? 그리고 앞쪽에 점막 살짝 채워줄게요. 눈 앞머리도 좀 채워줄게요. 여기에 카페 에스프레소 컬러 묻혀서 투쿠에 글루 블랙이라는 컬러 있는데 조금 더 블랙 느낌 가미하고 싶으시면 그 컬러로 블렌딩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뭔가 약간 제 눈에 올렸을 때 이 에피 컬러가 터키석 같은 색감이 나는데 터키석이 완전 쿨한 색감이라기보다는 좀 따뜻한 블루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이랑 연결을 해주고 싶어서 이 컬러로 라인 블렌딩을 해줬어요. 라인 블렌딩도 너무 고르게 하진 않고 그냥 라인만 조금 부드러워지게 할게요. 그리고 언더는 에피 컬러 묻혀서 블랙 브라운 컬러 살짝 덮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눈 위쪽도 살짝 이 라인 끝쪽까지는 에피 컬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느낌이라 조금 더 연장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에피 조금 더 진하게 얹자. 뭔가 쌍꺼풀 라인 이쪽까지. 그러면 섀도우 작업은 끝이에요. 반대쪽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필리밀리, 퓨어 데일리 10mm, 11mm 섞어서 붙일게요. 여러분들은 적성에 대한 고민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제 적성이 뷰티 유튜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되게 감명 깊게 본 자기계발 영상에서 적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로 직업을 적성으로 치면은 그게 완전히 그 직업이 적성이 되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직업을 할 때 내가 좋아서 한 직업이더라도 싫어하는 일들이 한 80%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반이 되면 진짜 복이야. 반도 되게 어려워요. 저는 화장품이랑 꾸미는 걸 좋아해서 뷰티 유튜버를 시작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 뷰티 팁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올리고 하려면은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거 컨텐츠 이렇게 기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 맞춰가지고 영상 올리고 막 편집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또 되게 연락이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업은 적성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은 동사로 정리하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르치는 거, 알려주는 거, 무엇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요. 저는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뷰티를 가르쳐주는 직업이 이 뷰티 유튜버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저는 제품을 영업하고 소개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만약에 되게 옛날에 태어났다면 방문 판매하면서 팩도 해주고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 거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했었거든요. 11mm 이 아이라인을 되게 길게 띄어서 연결해서 그렸잖아요. 이 긴 라인에 맞춰서 붙일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예전부터 적성 검사를 하면은 가르치는 게 진짜 잘 맞는다라고 나와왔거든요. 생각해보면 적성 검사도 그렇게 좀 동사로 정해주네? 맞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내가 어떤 행위가 잘 맞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거의 대표적인 직업들을 예시로 알려주잖아요. 적성 검사에서. 저 어릴 때 했던 적성 검사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저의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떠먹 팁을 또 요거저거 찍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이런 팁도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 달아주세요. 앞쪽은 지금 10mm 붙였어요. 지금 속눈썹은 다 제 속눈썹 단 위쪽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화려하거든요. 각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대박! 지금 제가 딱 원하던 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이걸로 쓱싹쓱싹 빗어서 블랙으로 또렷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막 정갈하게 모아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 살짝 불규칙적인 맛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대박 화려해. 그리고 언더도 막 지그재그로 발라줄게요. 제가 자기계발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 하네. 약간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 안에서도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과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딱 한 번에 와닿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확 그게 꽂히면서 저한테 싹 흡수가 돼요. 저는 그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은 갑자기 막 의욕이 샘솟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좋게 봤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게요. 렌즈 바꿀걸. 더 화려한 렌즈 할걸. 언더도 지금 최대한 거미다리처럼 바르려고 하고 있어. 요 정도만 이렇게. 반대쪽도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까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지금 아이 메이크업 다 했어요. 살짝 터키색, 청록색 느낌이 나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됐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하이라이터 부분을 싹 연결한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사용했던 쿠션을 이 필리밀리 개발한 813 브러쉬에 묻혀서 조금 닦아내줄게요. 이 쉬머를. 뭔가 이렇게 다 넓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빛날 부분만 빛났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저의 욕심. 여기를 조금 닦아서 없애줄게요. 쉐딩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없애주고 센스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라인을 얇게 살짝 연결할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실크 글로우 다시 묻혀서 앞쪽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줄게요. 이거 이렇게 닦는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뽀덕뽀덕 닦으면 광이 더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쉐딩 좀 진한 거 묻혀가지고 이 브러쉬 그대로 쓸게요. 깊게 쉐딩 넣어줄 거예요. 이 하이라이팅 해주는데 앞쪽으로 지나가게. 그럼 여기랑 갑자기 이쪽이 훨씬 이국적이죠. 이렇게. 이 브러쉬가 진짜 요물이에요. 이 컨실러도 진짜 국소 부분 블렌딩 잘 되거든요. 근데 조각템으로
너무 좋아. 쉐딩 좀 묻혀줘서 제가 센스 컬러 바른 영역 아래쪽에 조금 더 진짜 다크서클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살짝 이 센스 컬러를 블렌딩해서 그림자를 좀 넓혀줄게요. 요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진저 베이지랑 클라우드 로즈를 섞어요. 진저 베이지만 발라도 충분히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로즈 컬러감을 좋아해서 섞었어요. 살짝 이 옆광대 쪽에 톤 다운 시켜주면서 발라줘요. 이 표현을 하자면 45도 광대와 옆광대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연결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클라우드 로즈만 조금 더 발라줄게요. 마음에 들어. 반대쪽도. 그리고 진저 베이지만 묻혀서 여기 살짝 콧등 연결할게요. 너무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맞다. 이 쉐딩 컬러 있잖아요. 묻혀준 다음에 이 아이라인부터 이 눈썹 뼈까지 살짝 음영감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쉐딩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눈썹 뼈 아래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되게 입체적으로 좀 서양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이렇게 쉐딩, 그림자 넣어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어차피 여기 실크글로우 있으니까 실크글로우 쓸게요. 마찬가지로 필리밀리 813 여기 묻혀서 하이라이팅은 이쪽에 합시다. 네. 이렇게 바르면은 정말 콧대 하이라이터 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여기도 코끝에 발라주면 하이라이팅은 끝! 그냥 하는 거 눈썹뼈 아래도 살짝 발라줄게요. 진짜 쉬머하게 반질반질한 느낌 좋아하시면은 요거 아주 추천해요. 실크글로우 되게 괜찮거든요. 요렇게 아주 예쁘죠? 뭐야, 나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 너무 아까운데? 그 틴트는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힌스에 제가 이런 깔로 좋아하는 컬러감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볼 거예요. 힌스 로글로우 틴트고요. 제가 데일리로는 로로즈를 좋아하지만 이 컬러들도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레어. 이 레어 컬러는 살짝 쿨한 핑크 베이지? 그런 느낌이 나요. 완전 웜하지 않고 좀 오묘하면서 뮤트한 컬러감이고 차이 컬러. 이 라인으로 나왔던 컬러감들 진짜 예쁜데 차이는 조금 더 이런 브라운 컬러감이에요. 이렇게 같이 보면은 위에 레어 컬러가 확실히 쿨하죠. 그래서 조금 더 웜하게 바른다면 차이도 예쁘고요. 여기에 조금 초코색이 더 들어간 게 로코코. 이 컬러 진짜 제 취향이에요. 이렇게 3컬러인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중간 차이 컬러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쁘다. 하트 퍼센트 살몬 베이지로 먼저 립 커버를 좀 해줄게요. 살짝 입술색을 밝게 커버해준 다음에 바를게요. 차이 바를게요. 이렇게. 딱 좋아요. 이게 바르고 광택이 점점 올라오거든요. 살짝 광 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문질러주면은 조금 더 투명하게 나중에 광이 올라와서 그런 오버립 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좀 더 도톰해져요. 광으로 오버립 한다는 생각으로 해줄게요. 됐다. 입술 밑에 그림자 살짝 넣어서 입술 더 도톰해 보이게 해줄게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까 턱 얘기를 그렇게 실컷 해놓고 턱 쉐딩을 안 한 것 같아요. 턱 쉐딩 해줄게요. 그쵸? 나의 이중턱 얘기를 실컷 해놓고 턱 쉐딩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이 왜소한 뼈를 살리기 위해서 뼈 그림자를 그립니다. 내 뼈가 여기다. 나는 이만큼 뼈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줬을 때 턱선이 훨씬 더 잘 살아요. 파우더 한 번 더 확실하게 눌러주고 이거 지베르니 클리어. 이거 픽서인데 그냥 눈썹에 쓰고 있는 거고 굳이 여러분들은 눈썹용으로 이걸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눈썹을 살짝 결을 고정시켜주고 싶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 끝! 사실 렌즈를 바꿀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바꿨어요. 렌즈를 바꾸면 훨씬 더 이국적인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지금의 이 자연스러운 눈동자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과하지 않게 갈게요. 안 그래도 좀 생소한 블루 섀도우를 발라서 거리감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렌즈까지 과하게 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 충분히 괜찮지 않아요? 좀 색다른 여름 스모키로 너무 좋을 것 같고 페스티벌 메이크업이나 어디 휴양지 갈 때 이 컬러감만 추가해서 메이크업 해주시면 되게 새로운 느낌 되게 좋거든요. 뭐 오늘 완전 새로운 메이크업 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새롭게 블루 컬러로 음영감만 넣어줬는데 이 에픽 컬러감 자체가 너무 밝은 블루가 아니라 이렇게 음영 넣기 좋은 블루라서 충분히 이런 세미 스모키, 스모키한 느낌으로 연출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아요.
블렌딩도 진짜 잘 되기 때문에 여름 페스티벌 메이크업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성형외과 썰부터 좀 이래저래 요즘 저의 취미 얘기, 막 TCI 얘기 다양하게 해서 되게 영상 길었을 텐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